캐나다 총리랑 시진핑 주석이 예. 거기서 삿대질하면서 얼굴 붉혔어요. 아, 그렇죠. 뭐 네. 왜 뭐 얘기한 걸 어디다 그렇죠. 공개했나 뭐 이런 기억나시죠? 거죠. 그때 예. 왜 그랬어요? 캐나다 신문에 예. 시진핑하고 캐나다 트루도 총리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왜 캐나다 선거에 너희들 개입하냐? 왜 캐나다에 비밀 경찰을 운영하냐? 꼭 해명해 그랬거든요. 예. 시진핑이 아무 말 못했잖아요. 뭔가 좀 음습하잖아요. 비밀 경찰이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한국에서도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폭로일까요, 이게? 53국가, 53개 국가에서 100곳 이상 설치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부는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 얘기가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나왔어요. 근데 국제 인권 단체가 이거를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문제 있다. 한국에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제인권단체가 비밀경찰서 한국에 한 개소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범정부 조사 들어갔다고 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비밀경찰서 국내 운영 의혹에 정부 합동 실태 파악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정원 등 경찰 동원해서 뭐 조사가 나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비밀경찰은 왜 설치하는가?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의 반중 인사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국 대사관 쪽 설명이요. 이제 언론이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는 요청 문의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대사관에 공안은 파견된 건 맞는데요. 비밀 경찰서 이런 거 없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의혹처럼 좀 등장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요, 이거는? 심각하죠. 경찰권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국 몰래 비밀 경찰 조직을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다면 예.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예요. 주권 침해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권단체 얘기해 보면 한두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게. 최소 53개 나라에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광범위한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지난 9월에 이게 처음 제기가 된 이후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는 적발해서 한 두세 군데를 폐쇄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공안만 대사관에 파견하고 있고 비밀 경찰서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 세계 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그거는 그 나라 국정원이나 경찰 경찰과 인력을 협조하려고 나가는 대사관에 거잖아요, 파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비밀 경찰서 문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3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반중 인사, 반시진핑 인사를 뭐 활동을 막고 저지하기 위해서 정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고 중국의 이런 뭐 부인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이미 외국에서 이런 비밀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 만큼 예. 이번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내에 있는 중국의 일종의 비밀 경찰 조직 스테이션을 모두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고 대사를 조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권 대표님, 예. 우리 정보기관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태 조사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대사 불러와가지고 예.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오만한 소리. 설명하라고 해야 되나? 너 똑바로 얘기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다른 나라도 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서 실태 조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국민 감정상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난달에 11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 그 G20 회의담 열렸잖아요. 예. 근데 캐나다 총리랑 시진핑
주석이 예. 거기서 삿대질하면서 얼굴 붉혔어요. 아 그렇죠. 네. 왜 뭐 얘기한 걸 어디다 공개했나 뭐 이런 거죠. 기억나시죠? 그때 예. 왜 그랬어요? 캐나다 신문에 예. 한 그 시진핑하고 캐나다 트루도 총리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왜 캐나다 선거에 너희들 개입하냐? 왜 캐나다에 비밀 경찰을 운영하냐? 꼭 해명해 그랬거든요. 예. 시진핑이 아무 말 못했잖아요. 근데 캐나다 신문에 그 항의했다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그 내용이 보도가 된 거군요. 그렇죠. 시진핑이 우리끼리 얘기한 거를 왜 신문에 나게 해? 그러니까 독재자니까 신문에 난 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은 그렇게 정상회담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중국이 할 말이 없어요. 빈 협약 위반입니다. 예. 영사 뭐 우리에서 뭐 하나 제 중국 교포들 한국의 유학생들 영사 업무 위해서 한다는데 그 영사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빈 협약 위반이에요. 그 중국이 지금 엄연하게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좀 항의하고 한국에 또 공자 학원이라고 또 많아요. 그런 것도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 대학 내에서 우리 중국인들끼리도 활동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유력 인사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도 여론 조사해서 분석하고 또 직접적으로 압력도 넣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급한 조치, 그거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한한령 하는 거는 한국은 누르니까 되네. 저 나라는 밀리니까 밀리네 이거거든요. 이럴 때는 따끔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예. 자중자애. 자기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켜야지 중국이 우리 자존심 안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해결돼야 될 거. 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 투표권, 지방선거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가 있는 사람 투표권 있습니까? 뭐든지 상호주의를 해야죠. 예. 우리나라 선거에는 개입하게 놔두고 우리는 중국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 법 바꿔야 돼요. 중국이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중국 보고 너희들도 하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소외평등 상호주의가 예. 외교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외교부는 저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글쎄요, 우리 당국이 이걸 좀 알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실태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요. 이거는 비밀 경찰이라뇨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좀 있어 소개해드렸고요.